자, 오늘 4월 12일 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완전히 엇갈렸는데 코스닥은 드디어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잔치 속에 저는 임자 잘못 만나서 오늘 큰 손실만 입으면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건데 원래 아무리 지킬 거 지키면서 매매를 해도 가끔씩 큰 손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손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가 중요한데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큰 손실을 입은 다음에 이 숫자에 집착하게 된다면 내동매매하면서 원칙을 깨버릴 수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찾아오는 손실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웹젠이란 종목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임자 잘못 만나서 제대로 당했으며 이걸로 인해서 한 가지 원칙이 또 생겼습니다. 꽤나 크게 손실이 났으며 이걸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다른 계좌도 오늘 특별한 매매는 없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요일 시간에 거래해서 51,500원에 잔량이 20만 주 쌓이면서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정규 시장에서 22% 오르고 시간에 거래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6%더 오르면서 잔량 20만 주로 마감을 했는데 저의 매수가가 상한가가 아니라 51,500원이 아니라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 원이었는데 상한가 마감했을 때 시간에 거래에서는 2.7%인가 수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엄청나게 큰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시간에 거래에서 잔량이 쌓인 가격보다 위에서 시작을 하거나 잘못 풀릴 경우에 그것보다 약간 밑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간의 거래만 보더라도 6%의 마감을 했으면 적어도 정말 안 풀려도 운이 안 좋아도 한 3%의 시작을 하거나 1, 2% 거기까지는 내줄 수 있는데 시초가가 마이너스 3%에 잡혔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시간의 거래 종가보다 10%나 내려가서 시작을 한 건데 장 시작하기 전에도 좋은 뉴스들 많이 뜨면서 분위기 좋았고 잔량도 거의 40만 주 정도 쌓였습니다. 그게 험해수일 수 있지만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좀 높게 시작을 해야 정상인데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좀 특이한 확률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시간에 거래 진입해서 여긴 찍혀있지 않으며 장 초반에 웬만하면 좀 버티려고 했습니다. 한 번쯤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봐 버티려 했는데 여기서부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등이 나오는 도중에 단주 매매 보자마자 바로 끊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은 그냥 끝까지 버텨보려 했지만 호가창에 1주씩 장난치는 거 보고 바로 끊었습니다. 바로 끊고 나서 그 뒤로 하루 종일 힘도 쓰지 못하고 거의 최저점 근처에서 마감을 했는데 대형 악재가 뜬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락한 이유가 오늘 외국인 수급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일단 시작하자마자 이 외국인 쪽에서 시장가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매도를 하는 단타로 유명한 CS증권과 JP모간이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던졌습니다. 시초가부터 영향을 줬을 것이며 제 원칙, 이 외국인 원칙 중 하나가 외국인이 갑자기 크게 들어오는 종목은 그 다음날 절대 매수하지 말라. 이 원칙이 있으며 그리고 최근에 세운 원칙 중 하나가 장중에 메릴린치가 찍혀 있으면 무조건 걸러라. 메릴린치가 아니라 UBS 증권. 예전에 메릴린치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장중에 UBS가 찍혀 있으면 무조건 걸러라.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종목은 그 다음날 절대 순매수 하지 마라. 그 전에 들고 있어서 시세 차익을 노릴 거면 시초가에 팔면 되는데 신규 진입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제 계획은 시초가에 수익을 챙기고 나올 셈이었는데
5만원도 아니고 그냥 47,0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세울 원칙은 원래는 이 JP 모간이나 CS 증권이 찍히면서 당일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에 신규로 매수를 안 하는 거지만 이렇게 매수가 찍힌다면은 얘들은 하한가가 가든 상한가를 가든 호재가 있든 악재가 있든 그냥 던지고 보는 애들이니까 큰돈을 굴리고 뭐 이런 수익률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일단은 기계처럼 던져버립니다.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매수가 이렇게 크게 찍혀 있으면 시간의 거래까지 무조건 정리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날은 무조건 손도 대지 않기. 아마 다음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찍혀 있으면 그냥 무조건 시간의 거래 들어간다 하더라도 6시 이전에는 무조건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 차트 보시면 코스닥이 1000포인트 뚫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제가 친한 종목보다는 키트주나 바이오 종목들, 좀 일회성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뭔가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것들,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종목들, 원래 매매를 잘 안 했던 것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한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만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뭔가 제가 친하지 않은 종목들이 또 일회성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와 맞춰서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좀 아쉬웠던 게 일단 방향을 정하는 순간인데 좀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 게 아쉬우며 그 중에 중심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좀 편하게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6거래일째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거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는 양봉이 나올 법만 한데 이 캔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게 움직였습니다. 좀 쉽게 움직여줬으면 고점을 뚫어주는 움직임을 제대로 잡았을 텐데 추가 매수도 했을 텐데 굉장히 어렵게 움직이고 출발할 때 당시 가격이 82,500원이었습니다. 82,500원에 출발을 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86,000원까지 올라갔지만 그대로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출발하다가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일정 수준을 지켜주면서 조정을 준 게 아니라 그대로 제자리로 내려왔다는 것은 가야 할 자리에서 실패했다는 뜻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종목들이 있긴 있지만 삼성전자 좀 쉽게 가지 않고 굉장히 어렵게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방향이 정해지고 있으며 코스닥이 1000을 넘었다 하지만 좀 친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고점이라고 무조건 따라 붙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저는 주로 보고 있던 종목들이 일단 LG전자 이거 16만원 위에서 마감해주기를 기다리는데 16만원에서 내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라도 부족할 판에 내려서 마감을 해서 지금 매수 포인트에서 벗어났으며 그리고 장중에 엔지캠 생명과학 이것도 하루 종일 지켜봤지만 찔러보긴 했는데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와서 찔러보긴 했지만 시원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며 이것도 한동안 잊고 있던 종목인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선반영된 가격이 13만원입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 관심을 끄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인데 제가 봤을 땐 이미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진정되고서 다시 돌파하는 타이밍에 들어가긴 했지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해서 마감을 했고 양봉이 제대로 마감했기 때문에 현재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봤던 게 바이오다인 이것도 신규주 중 하나인데 정말 강력했던 종목 중 하나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5일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5일선과 기간 수급까지 혹시나 반응이 나올까봐 그 전에 고점 뚫어줄까봐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던 종목이 하나기술. 이것도 초반에 제가 이쯤부터 보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7만원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7만원을 뚫어주고 나서 이게 순식간에 시장가로 들어오면서 말아 올렸는데 제가 7만원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괜히 추가 손실을 입을까봐 여기서 손실이 커지면 하루에 1,000만원 좀 많이 힘들어질까봐 생각이 많아지다가 7만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플러스가 찍혀 있었더라면 좀 자신있게 들어갔을 텐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수직으로 급등한 거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어떻게만 움직이는지 지켜봤으며, 그리고 수급 들어온 넷마블이나 위직 스튜디오 반응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일봉 차트는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이것도 제가 33만원 돌파할 때부터 카카오처럼 액면 분할점 마지막 거래니까 시간의 거래까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만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또 이렇게 수직으로 3%나 올려버렸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펄어비스든 하나기술이든 이 반응이 나오는 초기에 보고 있음에도 과감하게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캔들 한 번만 예쁘게 마감하거나 거래량 반응이 나오면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많으니까 내일부터 또 처음이라 생각하고 지킬 거 지키면서 10,00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지수가 끝까지 오르든 말든 내가 원하는 종목에서 원하는 반응이 나왔을 때만 확실하게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